장기 및 단기 보유자들이 모두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진짜 동력이 부족한 걸까요? 솔라나 명인 토큰이 집단적으로 급락하며 열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재산의 비밀번호인지 아니면 투자 거품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ETH는 매수 신호를 받고 있나요? 미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암호화폐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을 암시적으로 비판했는지 알아봅니다. 징동의 야망이 크군요. The Web3 분야에서도 한몫 잡으려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푸틴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 전망이 밝아지고 있나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재산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7월 26일 금요일 BI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고까지 비트코인은 67,000달러를 넘어서 반등했습니다. 앞서의 코인베이스 지수에 따르면 6월 28일 비트코인은 60,000달러였으며 이후 코인베이스 지수는 명확히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균형선 근처로 돌아왔으며 소폭 음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뒤늦게 반응하는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여전히 소폭의 긍정 프리미엄 구간에 있지만 프리미엄 추세는 명확히 축소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56,000달러를 하회한 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큰 반응 없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 투자자들의 감정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유명인 토큰 열풍이 일었습니다. 총 30종의 유명인 토큰이 발행되었으며 상장 이후 평균 94% 하락했습니다. 이 30종의 밈 토큰 중 가장 성과가 좋았던 4종은 최근 역사적 최고점에서 70% 이상 하락하였고 다음 7종은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은 리일 품프와 동일한 이름의 LEL 품피로 88.89% 하락했습니다. 제이슨 드롤로, 제이손 데룰로 토큰은 88.67% 하락했습니다. 잭 모리스, 잭 모리스는 84.17% 하락했습니다. 비록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일부 토큰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카 플로카의 토큰은 역사적 최고점에서 99.7%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40만 달러로 여전히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동안 유명인 토큰 중 40%만이 자신들의 토큰에 대해 한 번 이상 트윗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발한 상태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자신의 토큰 개발에 참여했지만 성공 여부는 다릅니다. 장기 보유자의 SOPR 손익 비율 값이 1 위에 있으면 수익 실현 매도, 1 2에서는 손실 매도를 의미합니다. 이전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겪었지만 이 값은 여전히 2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레이스케일을 대표로 하는 초기 수익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 보유자의 SOPR 데이터는 오히려 감소하여 대체로 1 근처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방향을 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정은 수익 실현보다는 손실 매도가 더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이들 투자자들이 공포와 탐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을 서서히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행동을 줄이고 선택적 정기 투자나 지지선에서의 분할 매매 또는 손절매와 목표 이익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AI 열풍이 미국 주식시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최근 기술주에 대한 하락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은 블랙 수요일을 겪었고 미국의 7대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이후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후 미국 4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으며 시장 심리도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쳐 비트코인이 한때 64,00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MTGOX가 실천 EBB룩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심지어 주목받는 3,500달러 선을 하회했으며 3월 1일 이후로 이더리움은 이 가격대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일까요?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자 셸더는 이더리움 가격이 $3,200 근처에 있으며 현재 매수 구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래소 ETF에 거대한 영향력이 발효되면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셸더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1-2주 내에 $4,0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그들이 추천하는 두 가지 매수 시점이 다음 역사적 최고점으로 달려갈 때의 진입 시점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스와이프트X의 수석시장 분석가 파브 혼달도 이더리움이 최근 역사적 최고점인 $4,890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flows on the Bitcoin side, some of these funds have 10, 15, $19 billion in them, right? I mean, these are real money that's moving into these things. What I do think is interesting about the Ethereum ETF approval, and probably the thing I've taken away the most, is less about Ethereum and more about the rest of the market. What this signals to me is that all of the altcoins are going to come to Wall Street. It may take a while. 팔사이드의 7월 25일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의 총 유출액은 2억 6,300만 달러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21 쉐어스, 인베스코, 프랭클린의 단일일 순유입량은 0입니다. 그레이스케일 ETH는 8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비트와이스는 단일일 순유입이 1,630만 달러, 베넥은 80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ETH는 단일일 순유출이 3억 4,920만 달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왜 이더리움 ETF의 출시에 이더리움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하락했나요? 사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는데 ETF가 거래를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작 가격은 46,000달러였으나 펀드가 시작된 후 2주 내에 39,000달러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그 후 다음 2달 동안 기록적인 자금 유입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가격 발견 모드에 들어가면서 73,0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좋은 뉴스가 암호화폐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시장 자금 유입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 상승할지는 시장이 반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유명 인사가 암호화폐의 상승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만 하면 도지코인의 가격이 몇 배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를 관리하고 XAI에 투자하느라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많은 밈이 부활하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반등하며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켰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의 그의 인기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카말라 해리스는 이런 행운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한 행동으로 인해 그녀의 암호화폐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의 트윗에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돈이라고 사적으로 표현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수천 개의 트윗이 이 말을 인용하며 해리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트윗을 최초로 발행한 사람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의 조직자인 베일리로 해리스가 7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비트코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24일에 트윗을 통해 해리스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척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망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최근 마크 큐반이 해리스를 지지하며 그녀를 위해 표를 모으려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베일리는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 주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베일리가 해리스가 비트코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이 트윗을 통해 그의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녀가 과거에 암호화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거의 없으므로 재정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와 남편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와 신흥시장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으며 진짜도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규제가 엄격해진 가운데 징동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한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전력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은 블록체인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초기부터 암호화폐 분야에 참여해왔습니다.
2018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텐센트, 알리바바, 써니 등의 대기업이 여러 암호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21년 디지털 컬렉터블의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엔트그룹은 웨일 엑스플로러, 텐센트는 후안해, 바이두는 아이슌유, 그리고 경동은 링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동의 결정이 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동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쇼핑 웹사이트 경동이 바로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재무연구소에 따르면 경동 코인링크 기술 홍콩이 홍콩에서 홍콩 달러에 1.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경동 코인링크 기술 홍콩은 경동 기술 그룹의 자회사로 경동 산하의 유일한 잠재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공개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것이며 각 경동 스테이블 코인은 1:1 비율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은 고도로 유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되며 이 자산은 면허를 가진 금융기관의 독립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정기적인 공시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준비금의 완전성을 엄격히 검증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규제 문제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이 초기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한 후 빠르게 철수했으며 소액의 수익을 얻고는 모두 이 분야를 포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언급할 때면 항상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컬렉터블이 인기를 끌었을 때 잠시 관심을 보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의 디지털 컬렉터블 플랫폼은 이미 철수했으며 경동의 엘링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암호화폐에 참여하는 방식은 더 간접적이며 산업 블록체인에 집중하거나 투자자로서 암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발표 이후 경동의 이 움직임은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다른 기술 회사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더 많은 전통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암호화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수백만 명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도로가 봉쇄되었고 일부 주거 지역은 24시간 이상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자발적인 시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부 책임을 암호화폐 채굴에 돌렸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여 러시아의 전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부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채굴이 전력을 소모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대규모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푸틴은 입장을 바꾸어 가상화폐의 글로벌 전망이 밝다고 강조하며 채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 규제가 실제로 도입되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고 암호화폐를 국제무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몇 년 전 처음 제안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합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투표 결과는 매우 명확했으며 총 4곡 4표가 찬성으로 전체 투표의 89.8%를 차지했습니다. 반대표나 기권표는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세금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비트코인 채굴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국제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합법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항의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전의 원인을 비트코인 채굴로 돌리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요? 실제로 러시아는 채굴의 천국으로 1월 평균 기온이 50, 역사적으로 최저 기온이 71.2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추운 기후 지역은 예전에는 상인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심지어 기피되었으나 지금은 채굴자들에게 샹그릴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의 느슨한 정책과 유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채굴의 천국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금전적 유혹 아래에서 그 겨울이 보물이 쏟아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부조리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현재 압박 속에서도 채굴을 합법화한 것은 정말 다소 웃기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의 OK 빠르게 보겠습니다. 미국이 2분기 실질 GDP 연환산 분기 성장률을 2.8%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2.0%를 크게 초과하며 이전값 1.40%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분기 핵심 PCE 물가지수 연환산 분기 성장률은 2.9%로 예상치 2.7%를 상회하고 이전값 3.7%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블룸버그 기자 제임스 세프터에 따르면 블랙로크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은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고객 수요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설립의 주요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펀드들은 이제 막 동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콜롬비아 은행 그룹 산하 디지털 자산 회사 웨니아가 오늘 공식 런칭하며 차인링 준비금 증명 POR을 통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COPW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자산에 대해 엔드-투-엔드 투명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멜드5 스마트 지갑 표준 출시와 함께 무게이스 거래가 톤 블록체인에서 공식 상線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결제를 위해 톤 코인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USDT와 넛코인을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알카미 X에서 코인베이스 월렛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코인베이스 지갑을 알캄에 연결하여 플랫폼에서 직접 보유와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오픈AI가 검색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하며 AI 검색 엔진 Search GPT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Search GPT는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